네, 안녕하세요. 대학 프라이빗 맥스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4일이네요, 벌써. 이제 아이들의 ED도 나오고, EA 결과도 나오고, 이제 아이들이 많이, 이제 레귤러 기다릴 텐데, 오늘 설명의 초점은 지금까지 10학년 위주였다면은 다시 11학년 하고 10학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매해 입시에서 만약 가장 중요한 입시 변수가 무엇이냐, 혹은 가장 입시에서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무엇이냐, 아니면은 가장 입시에서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냐 한다면은 저는 without hesitation, 전혀 맘서림 없이 커뮤니티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 자체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Community, Community, and Community. 우리가 흔히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인 미국 입시를 준비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적인 미국 입시라는 것은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나의 커뮤니티 내러티브가 얼마나 대학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즉, 커뮤니티라는 개념을 가지고 미국 대학교들은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실험을 하고 입시 요강에도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주고 진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 그리고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은 다시 한번 커뮤니티 소제목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와 그제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좀 내용이 길어졌어요. 좀 길어졌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제가 몇 가지 뭐 퀴즈 같은 거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퀴즈를 가지고 아이를 진단한 다음에 과연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에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또한 그런 파악이 된다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1-1. 커뮤니티가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접근하려고 합니다. 먼저 numbers. 자, 숫자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왜 궁극적으로는 커뮤니티까지 가야 되는지. 우리가 보면은 일단 점수 자체는 saturated 돼 있어요. 우리가 어느 학교를 지원하든 간에 그 점수로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죠? 아이들끼리 우위를 가릴 수가 없는 현실에 왔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뭐 아이비리그나 힙스에 제한된 게 아니라 이 적은 것처럼 Vanderbilt, Michigan, USC, 흔히 말하는 톱 15, 톱 20 학교에 가는 아이들조차도 학점 자체는 힙스랑 아이비 가는 애들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버드는 좀 빼지만 그 중요한 건 이제 스탠퍼드, average GPA 3.9, is all out of 4.0. 그 다음에 top 10% 졸업 반에서 top 10%, 96% of the admitted students. 즉 평균 학점이 3.9. 그 다음에 이 학점이 이 아이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상위 10% 안에 들었냐 안 들었냐는 질문에서 96%. 결국 Asian American International Student는 다 들었다는 거겠죠. 유펜도 뭐 3.9, 94%. 여기까지 뭐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뭐 하버드, 스탠퍼드, 유펜, 힙스고 그다음에 아이비 리그니까 점수가 높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 there's a trick.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 학교들은 못 가도 그 다음에 있는 한 12위, 13위부터 해가지고 한 20위권 학교는 우리 아이가 갈 수 있겠지 하는 착각을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Vanderbilt, average 3.9. 그 다음에 top 10%, 91%. 그 다음에 University of Michigan, 미시건도 이번에 2의 결과 나왔죠. average GPA 3.9. 근데 얘네들은 구체적인 통계는 뭐 아직 릴리스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top 10, 걔네들이 그 문구에 쓰는 걸 보면은 generally,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다 고등학교에서 GPA로서는 10% 안에 들었다. 어,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University of Michigan generally 됐고요. USC 3.97. 그 다음에 most accepted students were in the top 10%. 이와 같이 우리가 점수로 봤을 때 우리 대부분의 한국 아이들은 내가 뭐 3.85다, 3.9다 그러면 아 내가 유펜은 못 가도 적어도 미시건이나 USC 가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no, that's not the case.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하는 설명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general public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아이들의 각각 스토리를 갖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예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완전히 극단적인 예외이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numbers 그 숫자로 수치화될 수 있는 자료로 내 아이를 뭐 이런 톱 20 학교에 보내겠다 하는 거는 그거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면 모든 아이들이 이 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중요하지 않죠.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뭐 아까는 수치 계량화 시킬 수 있는 거랬다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뭐 계량화 내용적인 면에서 substantive한 면에서 우리가 원서를 넣었을 때 아이의 이력서가 평가되고 아이의 학점이 평가되고 그 다음에 아이의 에세이가 평가되잖아요. 근데 한번 에세이의 구성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대학교들은 많은 돈을 사용해서 에세이 질문들을 보다 더 본인의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에 선별할 수 있는 질문들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매해 에세이 내용을 조금씩 변경시켜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대학교들이 물어보는 질문들 중에서 그 안에 공부에 관한 질문, 이야기는 몇 프로를 차지하고 공부가 아닌 내용에 대한 질문은 몇 프로를 차지하고 또 공부가 아닌 내용에 대한 질문에서는 또 몇 프로가 공동체에 관련된, 즉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떤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지, 어떠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 내용을 보면은 또한 왜 커뮤니티가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버드 한번 보겠습니다. 하버드는 아이들이 대학교를 지원했을 때 총 5개 에세이를 써야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아카데믹한 겁니다. 5개 중에서 하나, 20%만 공부에 대한 질문이에요. 80%는 공부와 상관없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중에서 명시적으로 커뮤니티라는 단어와 혹은 유사한 단어를 써가지고 커뮤니티 내에서의 너의 역할과 기능과 상황을 물어보는 질문이 또 2개예요. 그럼 전반적인 입시에서 보면은 아카데믹한 건 20%, 커뮤니티 관련된 건 40%예요. 하지만 또 아니면 아카데믹한 건 10%, 20%, 넌 아카데믹한 거는 80%. 그래서 do the simple math. 어느 게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아카데믹만 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스탠프드 봅시다. 스탠프드는 물론 짧은 질문들이 있어요. 이 3개 외에 총 그래서 8개인데 근데 여기서는 굵직굵직한 큰 질문들만 보겠습니다. 큰 질문들 3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카데믹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33%네요. 넌 아카데믹 커뮤니티 관련된 게 2개가 있어요. 66%. 유펜 봅시다. 유펜도 또한 3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스탠프드와 마찬가지로 아카데믹한 건 한 개, 넌 아카데믹한 거는 2개. 33%, 66%. 워슈 2개 있습니다. 아카데믹한 거 1개, 넌 아카데믹한 거 1개. 여기서는 50, 50이네요. 미시건도 2개 있습니다. 아카데믹한 거 1개, 넌 아카데믹한 거 1개. 또한 50, 50.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50, 50이라면은 즉 두 이야기가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아카데믹한 이야기에 한 10시간을 투자한다 매주. 그러면 넌 아카데믹 커뮤니티한 것도 10시간 동일하게 투자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같은 비중이니까. 그 다음에 조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가 3개 있지만 아카데믹한 건 하나, 넌 아카데믹한 거 2개. 이와 같이 우리가 아까는 점수적인 측면에서는 넘버적인 측면에서는 왜 우리가 수치를 봐야 되냐면은 이 점수만으로는 내가 이들 학교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부분이 다 똑같은 점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학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에세이들에서도 그 구성을 보면은 대부분의 상위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믹만 물어보는 학교는 없어요. 아카데믹만 가지고 아이를 평가하진 않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약 우리가 아카데믹만 가지고 이 아이의 입시를 결정내겠다. 왜냐면은 나는 넌 아카데믹한 부분이 너무나 약하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유펜, 워슈, 미시건 이런 데를 노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노려야 되는 건 뭐냐면은 오로지 아카데믹만 물어보는 학교들도 따로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시카고. 물론 러직 에세이가 있지만 시카고 그렇죠. 존 홉킨스 그렇죠. 그 다음에 조지 텍 그렇죠. UIUC 그렇죠. 이와 같이 20위 안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도 우리가 아카데믹만 물어보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들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그쪽 영역으로 갔을 때는 엄청나게 또 다른 측면에서 아카데믹 프로페셔널을 나타내 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가 첫 번째 파트에서 1-1에서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우리의 대주목 제목이 커뮤니티였잖아요. 근데 그 커뮤니티 안에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는 근거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제 주관적인 의견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 주관적인 의견은 좀 나중에 나와요. 근데 이 파트에서는 대학교에서 모든 지원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실을 무시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공부 따라가는데 힘들어서 그렇겠죠. 그게 솔직한 말이잖아요. 근데 공부만 따라갔을 때는 이 군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 학점을 3.9를 유지했다고 칩시다. 근데 내 옆에 있는 99명도 다 3.9예요. 합격 못 하겠죠. 또한 서플멘탈 에세이 우리가 스탠퍼드 지원했다고 합시다. 한 개는 진짜 멋있게 잘 써요. 하지만 나머지 두 개가 너무 약해요. 이러면 또한 입학이 안 되겠죠. 미시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카데믹한 거 잘 썼어요. 하지만 1번 질문 커뮤니티 에세이를 잘 못 썼다. 합격하기인데 힘들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숫자적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 커뮤니티가 차지하는 비중이요. 원서에서 아카데믹과 비교했을 때 차지하는 비중이 동등하거나 아니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상위 20위 안에 있는 학교 그 원서의 구성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계속해 보겠습니다. 1-2 커뮤니티가 왜 중요한가? 1-1은 커뮤니티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넘버즈였죠. Now 1-2 커뮤니티가 왜 중요한가? 대학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제품을 사면은 사용 설명서를 쓰겠죠. 여러분들도 여행을 가기 전에 그 여행에 대한 사전 답사를 하겠죠. 그리고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용품이나 기회에 대해서 꼼꼼히 읽어봐요. 하지만 왜 입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도 정작 대학교가 얘기하는 이야기에 귀를 안 기울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는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커뮤니티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 하지만 우리는 공부해야지, 논문 써야지.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과 행복 지수가 너무나 낮은 거예요. 되게 불행해요, 대학교 준비하는 게.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실망감도 크고. 그 다음에 한두 개 입시 결과가 예외적으로 나와가지고 착각을 하고. 한번 봅시다. 이제 대학교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하버드에서 봅시다. Each case is different.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Each case is different. 다 다르다. Some students distinguish themselves. Okay, good. For admission with their unusual academic promises. 그래서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몇몇 아이들은 진짜 순수하게 아카데믹한 걸로만 우리가 예외적으로 뽑아가고 있다라는 거는 얘네들이 인정해요. 근데 어느 정도의 아카데믹이냐? unusual, 특별한, 예외적이에요. 하지만 이 예외를 빼고 대부분의 경우 they are more well-rounded. 그래서 아카데믹하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은 they're very well-rounded. 종합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Having contributed in many different ways to their schools or communities.
뭐야? 시제로 봅시다. having contribution 이 문구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했을 때 그거 기억나시죠? 과거에 했으니까 지금도 하고 지금도 하니까 우리 학교에 와서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 가능성을 보고 아이를 뽑겠다라는 거를 저는 이 문구에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하버드에서 말한 거. 잘 보세요. 하버드에 예외적으로 학업이 엄청나게 특출한 아이는 뽑아가겠대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well-rounded. 근데 이 well-rounded를 뭘 보냐? 다양한 활동만 하는 게 아니다. having contributed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공동체, 학교 아니면 공동체에 기여해 왔고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한 아이들을 뽑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양한 방향에서 기여했던 아이들은 커뮤니티죠. 그러니까 커뮤니티란 거는 contribution이란 동일어로 보면 돼요. 기여했던 아이들은 아니면 지금 기여하고 있는 아이들은 뭐예요? Will contribute significantly to Harvard. 이러한 아이들이 하버드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영역에서 뽑겠다고 이거 제가 쓴 글이 아니에요. 하버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예외적으로 학업에서 unusual academic promise. 진짜 예외적이고 천재적인 뭔가 있으면 우리는 얘는 이걸로 뽑겠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금 기여하고 있는 아이를 다양한 측면에서 이 아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는 아이들을 뽑겠다. 왜냐면은 이유까지 되잖아요. 이러한 아이들이 나중에 하버드 왔을 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때 이제 우리가 하버드 왔을 때 미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얘네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하버드가 얘기한 겁니다. 예외적으로 학업이에요. 근데 단순 학업이 아니라 특출난 학업.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unusual academic promise를 갖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99% 아이들이 갖고 있는 학업을 갖고 있나요? 예외적으로 뽑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말하는 having contributed 근거를 대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너 기여했냐? 기여하고 있냐? 지금도 하고 있냐? 왜냐면 우리는 그걸 보고 너가 미래에 어떤 리더가 될지 평가하겠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에 예외 빼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우리가 선발할 때 이러한 영역에서 뽑아 가겠다라는 거예요. 또 봅시다. 예의를 봅시다. As we carefully and respectfully review every application, two questions guide our admissions team. 항상 두 가지 질문을 끝에 던진다고 하네요. Who is likely to make the most of Yale's resources? 즉, 예일이 갖고 있는 그 자원이나 기회를 활용할 거냐. 그래서 fit이겠죠. 근데 요거는 뭐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이 fit 같은 경우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who will contribute most significantly to the Yale community.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most예요. 잘 보세요. Who will contribute to the Yale community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문구가. 예일 공동체에 넌 기여할 수 있냐? 이게 질문이 아니에요. 너는 예일 그 다음에 또 봅시다. Who will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Yale community? 너는 예일 공동체에 유의미하게 기여할 거냐? 오케이?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기여하다, 유의미하다. 근데 또 하나 더 붙였어요, 얘네들이. Who will contribute most significantly? 가장 유의미하게 기여할 거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 가장이 되게 중요한데 음악하는 애들이 100명 있어요. 그리고 100명 중에서 다 비슷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누구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질문이 Who will contribute to Yale community? 뭐 지금 기여하고 있으면 100명 다 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Who will contribute significantly? 그러면은 to the Yale community 하면은 이 100명 중에서 한 50명 되겠죠. 다만 뭐 프로젝트하고. 근데 끝에 가서는 Who will contribute the most to the Yale community? 최상급으로 돼 있잖아요. 필터링 기여했냐 유의미하게 기여했냐 그러면 유의미하게 기여한 아이들 중에서 누가 가장 유의미한 기여를 했냐 예일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스탠포드 봅시다. One piece tell us about your background and life experiences, another about your school and your academic achievement. 그래서 얘네들도 빌드업하고 있죠. 이 원서라는 거는 퍼즐 같다.
근데 봅시다. 얘네 재밌는 게 두 개가 있어요. We learn from others about your character and intellectual contribution. 그래서 contribution이라는 커뮤니티 단어를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확장했냐면은 단순히 공부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커뮤니티라고 보면은 서비스로 제한시켜 놓잖아요. 서비스로 제한시켜 놓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업적인 부분에서도 너가 어떻게 기여하겠냐는 거죠. 그 부분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이런 experimental learning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너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라는 거잖아요. 이 지식을 가지고 공동체 내에서 너는 어떻게 이를 활용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In a holistic review, we seek to understand how you as a whole person would grow 봅시다. 성장 가능성. 하지만 또 contribute to Stanford. 어떤 걸 가지고 기여할지. 결국 우리가 스탠포드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contribution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봉사에 제한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걔네 에세이들을 보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봉사 개념도 있지만 너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 유틸리티 질문이에요. 활용도. 그리고 너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 너는 너가 갖고 있는 리더십 스킬을 가지고 어떻게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냐. 그래서 contribution이라는 개념을 되게 폭넓게 잡은 다음에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이한테.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을 원한다고. 공부든 재능이든 능력이든 리더십이든 너 혼자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너는 그 자원을 가지고 자원들을 어떻게 쓰고 있냐. 즉,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냐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뽑겠다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가보겠습니다. 미시건. 아까 봅시다. 우리가 흔히 미시건을 보면은 미시건 2번 질문, 아카데믹 에세이만 보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시건은 에세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커뮤니티, 두 번째는 아카데믹. 둘 다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participation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evidence of leadership and service. 이거로 많이 보겠대요. 1번 질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EC 많이 참여하고 그 안에서 leadership and service. 왜냐면은 these evidences 뭐예요? Contribute to the diversity on campus. 왜냐면 너의 이런 활동들이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all of the applicants' materials exemplify superior and or exceptional characteristics that contribute to. Good. 또 뭐예요? 이러한 요소들은 exceptional characteristics, 즉 너가 했던 활동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너는 과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너는 어떤 아이인지 봐가지고 우리 학교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유펜, 얘네는 이렇게 설명보다는 수치했죠. 94%의 합격생들이 커뮤니티 임팩트 활동을 유의미하게 했다라고 아예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얘네들은 원서를 봤을 때 그 활동의 유형들과 이야기를 보겠죠. 그래서 합격생들 보니까 와, 100명 중에 94명은 공부뿐만이 아니라 아니면 공부보다 더 유의미한 커뮤니티. 잘 보세요. 키워드가 뭐예요, 여기서는?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임팩트예요. 임팩트. 영향. 우리가 흔히 말하는 empowerment. 너는 공동체에 어떻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냐 이거예요. 하버드로 가봅시다. 하버드는 예외적으로 우리는 공부에 무한한 재능, 특별한 재능이 있는 아이를 뽑겠다 하고 하지만 대부분은 커뮤니티 임팩트를 설명해 줬죠. 여기서는 수치로 말한 거예요. 그래, 6%의 아이들은 이런 커뮤니티 얘기 없어도 돼. 그러면 딴 게 엄청나게 특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94% 아이들은 유의미한 커뮤니티 임팩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1에서는 수치로 얘기했어요. 1-2에서는 대학교들이 입학 요강이랑 우리가 원하는 인재생이랑 인재상이랑 입시가 변하는 과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팟 1하고 팟 2를 팟 1-1, 1-2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국 입시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지금에도 보면은 우리 아이가 만약 이걸 들으면서 우리 아이는 학점만 관리하는데 너무 힘들고 이러한 내용까지 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커뮤니티 내용을 올리세요. 시간과 임팩트를. 공부와 유사하게. 두 번째, 아까 말했듯이 유펜의 6%가 되든지 하버드의 예외적인 경우가 돼가지고 공부를 엄청나게 미치게 잘해보세요. 힘들겠죠? 둘 다 힘들 거예요. 세 번째, 상위 15위 정도의 학교는 슈퍼 리치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20위권 학교에 집중하세요. 나중에 실망하시지 말고. 그거는 어차피 안 될 거 실망하는 거는 좀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힘들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가 파트 1에서는 그 수치와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올렸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영상을 올릴 때 이거를 하나의 풀 패키지로 올릴지 아니면 이렇게 나눠서 올릴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지만 일단 파트 1 대학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숫자와 대학교의 말을 빌려 가지고 커뮤니티가 왜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파트 1을 진행했고 이제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파트 2는 이제 contribution 뭐 좋다 뭐 이렇게 중요한 건 다 좋아요.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은 질문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How? 한번 봅시다. 우리가 typical thinking 일반적으로 contribution community 하면은 우리는 봉사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올려요. 봉사. 그래요. 그래서 봉사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봉사에 접근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봉사라는 단어. 여러분들도 우리가 커뮤니티, 컨트리뷰션 하면 내가 봉사 활동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 멘탈리티는 뭐냐면은 내가 봉사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프레지던셜 볼런티어 어워드를 한 브론즈까지는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봉사라는 개념은 시간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좋아요. 괜찮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요 장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뭘 하냐니까. 제목 자체가 typical thinking이잖아요. 그래서 봉사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커뮤니티라고 했을 때 봉사라고 개념을 팍 집어넣어 버려요. 박아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간을 늘려요. 좋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되게 불쌍한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뭐 노약자 센터, 치매 센터, 뭐 기타 등등. 그래가지고 봉사와 불쌍함이라는 개념을 더해가지고 이러한 센터 가서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또 불안해지면은 그래 이거 딴 애도 뭐 하니까 이 불쌍한 대상을 늘려버려요. 봉사 1은 뭐 food security, hunger station. 봉사 2는 뭐 elderly center.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냥 이 안에서 그냥 봉사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community leadership contribution 봉사. 그러면은 시간 늘리자. 그리고 그래 좀 불쌍한 사람들을 택하자. 그리고 에이 딴 애들은 몇 개 하니까 나도 좀 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뒤에는 제가 봤을 때 저게 살짝 되게 거만함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말하는 그 우리가 커뮤니티에서 했던 키워드는 뭐였었어요? 아까 저희가 읽었던 대학교 말에서 volunteering이라는 단어는 예시로 그냥 하나 번 정도 나왔지, 그 어디에서 이 단어를 쓰지는 않았어요. 어떤 단어를 썼나요?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이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이 volunteering 봉사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머리에 와요. 그리고 그렇게 오다 보니까 이 커뮤니티 얘기를 봉사 개념으로 그냥 제한시켜 버려요. 하지만 아까 파트 1에서는 커뮤니티란 단어와 동의어가 제가 뭐라고 했죠? volunteering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는지는 좀 이따 제가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volunteering이라는 프레임워크에 갇혀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대학교는 뭘 원했죠? contribution이었잖아요. volunteering이 아니었어요. contribution. 이게 되게 다릅니다. 우리가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이해할 때 이 부분, 이 개념적 부분,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프레임 안에 우리의 생각을 제한시키냐는 게 아이의 활동과 우리의 이시를 규정할 텐데, 봉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봉사라고 했을 때는 그냥 불쌍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시간만 해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무슨 기회를 줬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내가 마치 무엇을 다 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대학교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봉사는 봉사 개념이 아니에요. 기여도예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냐? 아니면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가 기여하고 있냐? 아니면은 너는 그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기회를 줬냐예요. 단순히 가서 시간을 보냈냐라고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티 할 때는 항상 세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컨트리뷰션이라는 개념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화면에 나오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생각 구조가 바뀌어요. 잘 봅시다. 생각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커뮤니티란 거를 volunteering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아까 첫 화면에 나온 것처럼 시간, 불쌍하다. 내가 가서 시간 보내야지. 더 불쌍한 사람 어디 있지? 이걸로 그냥 끝나버려요. 하지만 대학교에서 원하는 거는 기여도예요. contribution. 그러면은 너는 약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하고 있냐라는 거죠. 단순히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보내면서 너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그들을 인파워하고 있냐. 두 번째, academically. 너가 그렇게 지적으로 훌륭하고 지적 호기심이 있다면은 현실에서 넌 그 지식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냐. 그리고 너가 어떤 재능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한국 애들 남 음악 잘해가지고 무슨 수상 경력한다 뭐 우리 지역에서 1등 한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 관심 없어요 얘들은요. 재능이 있다면은 그 재능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또 이렇게 열이 올라가지고 죄송하지만 어 왜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재능과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재능이 아닌데 내가 잘한다라는 그런 오만함에 빠져 있는데 대학교는 아니에요. 재능이 있으면은 차라리 그 전공하지. 여기서 음악하는 친구들 음악의 재능이 그렇게 높으면 음악하지 왜 딴 전공해요?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오히려 대학교에 오면 그렇게 음악을 잘하면은 그 음악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건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땐 앞으로는 volunteering이라는 단어로 가지 마세요. 왜냐면 생각이 너무나 좁아져요. 훨씬 더 좁죠. 지금 앞에 volunteering 했을 때는 뭐예요? 불쌍한 마음 갖기, 약자 찾기, 가서 시간 보내기. 이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더 많은 약자 찾기. 그런데 우리가 커뮤니티 자체를 contribution이라는 개념으로 대처를 해버리면은 아, 내가 어떻게 기여하지?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내가 다양한 측면에서 기여하길 바라는데 적어도 내가 봉사활동을 했을 때는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기여하면 될까? 시간 보낸다는 건 기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도움은 되지만 유의미한 기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를 잘한다면은 어떤 그 과목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다면은 어떻게 내가 이 지식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할지. 그다음에 내가 뭐 좀 잘해요. 내가 재능이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그러면 나 혼자 이걸 즐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 혼자 그 이력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재능을 가지고 내가 공동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커뮤니티 자체를 contribution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순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의 방향성과 유형과 내용이 바뀝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contribution이라는 단어로 적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으로 가볼게요. 이제 그러면 첫 번째에서는 우리가 수치적인 측면이나 대학교에서 얘기했던 게 무엇인지 봤고,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contribution, community라는 단어를 volunteering이라는 단어로 보지 말고 contribution으로 봐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고, 이제 세 번째 실패하는 아이들을 봅시다. 얘네들은 어떠한 일반적인 현상을 나타내는지. typical contribution. 첫 번째, 우리가 그래도 요새는 많이 volunteering과 관련해 가지고 뭐 활동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양과 질의 문제거든요. volunteering 하는 아이들 봅시다.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은 red flag이에요. 대부분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types 봅시다. 대부분 다 요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우리의 가장 봉사에서 제일 인기 있는 가르침, tutoring, mentoring, coaching. 우리나라의 선비 정신이 지배하는 아이들의 그 봉사. 밖에 나가면 타니까 교실 내에서 내가 선생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쓸데없는 접근 방법인 것 같아요. 왜 이걸 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것만 하는지. 근데 또 이러한 절대적인 인기 1등 뒤에는 우리 차트입니다. 요새 많이 나오는 거 환경, 음식, 노인, 그 다음에 ADHD 이런 단어들의 봉사활동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뭐 요새 멘털 헬스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제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예일에서 뭐죠? contribute to community가 아니라 contribute significantly to community가 아니라 contribute most significantly to the community잖아요. 그러면 이걸 해도 돼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contribute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significantly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most significantly까지 이거를 elevate 해야 되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다음 초록색 나오는데 time commitment.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 3시간 하는 것 같아요. 두세 시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물론 할 수 있겠죠. 나는 3시간씩 해가지고 봉사했다. 그래, contribute 했다고 치자. 근데 is it a significant contribution? I don't think so. 아니에요. Is it the most significant contribution? Definitely not.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contribute도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거. 그냥 일반 기여도, 유의미한 기여도, 가장 유의미한 기여도. 근데 우리들은 그냥 기여했으면은 아 이걸로 충분하지. 나는 그러면은 되게 멋있는 아이야. 나는 꼭 뭐 아이비리그 갈 거야. No. 그 다음에 또 애들이 많이 하는 거 creation of NGO and club 뭐 이렇게 클럽을 많이 만드는지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건데 여기서 또 이제 creation of club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뭐냐면요 대부분의 이런 클럽들이 특히 봉사와 관련돼서는 11학년 2학기나 12학년 1학기 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고등학교 9, 10, 11학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대학교 입시가 다가오니까 이게 필요하네. 그럼 나 뭐 만들어야 되겠다. 이 논리 아니에요? 대학교 입학 사정관들이 바보입니까? 이걸 못 보겠어요? 그래서 그 전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갑자기 11학년 2학기 때 뭐가 팍 나와요. 아니면은 12학년 때 뭐가 팍 나와버려요. 대부분 다 봉사예요. 공부와 관련된 건 안 나와요, 이때. 그냥 워낙 많이 해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 본인의 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객관적인 입학 사정관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보세요. 진짜 이 아이가 이 문제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이걸 만들었을까요? I don't think so. 그래서 typical 아이들 이러한 프레임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파트 3는 실패한 아이들이니까요. 그 한번 보세요.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지금 준비하는 아이들은 이쪽에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쪽에 있다면은 새로운 걸 하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또 실패한 아이들 또 봅시다. 이해하기 측면에서도 조금 문제가 생겨요. 실패한 아이들은 뭐냐면은 I have done, I have achieved. 나는 문제를 해결했다. 근데 성경했던 아이들은 되게 겸손해요. 문제를 해결했다가 아니라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예요. 그리고 나는 이 아이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 와, 나는 이 아이의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실패하는 아이들은 이 빨간색 이야기를 해요. I have done, I have completed. 성공하는 아이들은 반면에 I am trying. 이들은 뭔가 그 결과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은 뭐냐면은 이 문제의 심각성과 크기를 알기 때문에 감히 I have done이라는 단어를 못 써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 쉼터에서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나눠 준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데이비스라는 사람에게 밥을 줘요. 그럼 그 에세이에서 나는 데이빗
사람의 따뜻함을 줘서 이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고 있다. 와우. Let's do the math. 오케이? 일주일에 며칠이에요? 7일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루에 두 끼 먹는다고 칩시다. 그럼 일주일에 14번 먹어야 되죠? 이 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 가요. 그러면 13번은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밥을 먹어야 돼요? 2주에 한 번씩 간다고 칩시다. 일주일에 두 번씩 14일, 28번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27일, 27회 동안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너는 뭐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가 환경 문제라고 합시다. 뭐 아니면은 mental 그뭐 illness. 아이가 뭐 security issue가 이게 불안감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다양한 뭐 애들과 게임을 해주고 가서 인사를 해가지고 이 아이의 삶을 바꿔놨다?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7일. 근데 너는 토요일에 한 번 가요. 2시간. 뭘 바꿔놔요? 바꿔놓은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 문제. 만약 아이가 내가 환경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은 내년 그 노벨상 받아야 돼요. 지금 전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환경 문제를 고등학생이 해결했다라고 감히 에세이에 써요? 그래서 보면은 이 이야기에서도 아이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 알수록 내가 크게 말을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도. 근데 조금만 했던 애들, 빙산의 일각만 했던 애들은 와, 이거를 하면 내가 해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우리가 디베이트 했을 때, 이야기했을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죠? 책 한 권 읽은 사람. 그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내러티브적인 측면에서도 이야기 에세이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그 실패하는 아이들과 성공하는 아이들에는 이야기의 톤의 차이가 있어요. 또한 타임라인. 이게 되게 중요한데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살짝 제가 여기서 이제 creation of NGO or clubs 여기서 살짝 얘기했는데 타임라인에서 실패한 애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9, 10, 11학년 때는 봉사나 커뮤니티와 관련돼서 거의 흔적도 잘 안 보여요. 되게 미비해요. 근데 11학년 2학기 때 갑자기 뭘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이와 관련해서 뭔가 참여해요. 그 다음에 12학년 1학기 때는 그냥 이걸 유지해요. 그리고 에세이는 여름에 했던 걸로 끝나버려요. 근데 아까 봅시다. 우리가 아까 하버드에서 뭐였죠? 지금도 기여하고 있는 이었잖아요. 지금도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너는 하버드에 기여할 충분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대학교에서 보는 타임라인과 실패하는 아이들이 보는 타임라인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은 이제 이력서를 보면은 우리가 이력서는 이 아이의 거울이에요. 아이의 얼굴은 못 보지만 이 이력서를 통해 가지고 이 아이는 이 아이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이 친구에게는 가장 유의미한지, 그리고 무엇에 이 친구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가 나오는데 봅시다. 대부분의 실패한 아이들은 아카데믹스 빨간색으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이제 이 원서에 차지하는 비율을 그냥 한번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 아카데믹스가 저 정도 차지한다면은 실패한 아이들은 서비스는 저 정도 차지해요. 파란색. 그리고 그 사이에 non 서비스 관련된 뭐 캡틴, 디베이트, 뭐 기타 등등 뭐 자기 과시할 수 있는 활동을 해요. 그 다음에 운동이랑 음악이랑 미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contribution. 그래서 이력서를 보면은 대부분의 실패하는 아이들은 만약 아카데믹이 4개 있으면은 non-service related activity가 3개 있고 스포츠, 뮤직, 아트가 2개 있고 서비스 관련된 건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은 봅시다. 이 아이의 이력서는 2페이지, 3페이지 돼가지고 우리가 그리고 학부모들이 되게 뿌듯해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 별거 한 거 없어. 이력서 한 2페이지, 3페이지밖에 안 돼. 뭘 써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한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데 보세요. 비율적으로 봤을 땐 안 맞아요. 대학교에서는 뭘 원했어요? 서비스가 훨씬 더 중요했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이력서는 서비스가 저렇게 치부시 당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도 내가 아이비리그 가겠다? No, it's not happening.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파트 3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volunteering이라고 접근했을 때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하는 실수, 그 다음에 이야기적인 측면에서 실수, 타임라인적인 면에서 실수, 그 다음에 이력서 상에서의 그 커뮤니티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실수를 조금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아니지만 우리가 successful students로 가야 되는데 일단 successful students 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파트 1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파트 1으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이 저희가 오늘 내로 이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하길 바라냐면은 파트 2는 이제 성공적인 아이와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파트 1에 있던 1, 2, 3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의 아이의 이력서와 여러분의 아이의 커뮤니티 이야기는 지금 현재 어디에 와 있는지 확인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파트 2로서 성공적인 아이들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파트 5인 그러면은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심각하게 조금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오늘도 다들 수고하셨고요. 그 며칠 뒤에 파트 2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